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느라 혹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내뱉고 싶던 말을 꾹 삼키지는 않으셨나요?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에 속으로는 아니라고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네,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이 튀어나와 버린 경험 아마 한두 번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참 이상하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고도 서늘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그 착한 마음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하게 살지 말라는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왜 당신의 그 노력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그 노력이 결국 당신을 주변의 먹잇감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잔혹한 심리 생존 가이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당신의 표정을 바꾸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로 당신의 목소리를 변주합니다. A라는 친구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조언자가 되고 B라는 직장 상사 앞에서는 영혼 없는 긍정주의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거울 속에는 누가 보이나요? 아마 그곳에는 누구의 모습도 아닌 그저 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고갈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 정작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당신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사랑을 갈구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건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이익증기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아주 단순한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이 성인군자든 아니면 희대의 악당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2명은 이유 없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하며 웃어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은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을 싫어합니다. 당신의 말투, 당신의 걸음걸이, 심지어 당신이 숨쉬는 모양새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 할 겁니다. 나머지 6명은 어떨까요? 그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당신을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싫어하는 그 2명과 관심 없는 6명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고 소중한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정작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2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데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나를 싫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미련하게 모두의 사랑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뿌리는 아주 깊은 곳, 우리의 생존 본능에 닿아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가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던 시절에 집단에서 소외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정글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는 건 생존 확률 0%를 뜻했죠. 그래서 우리 뇌에는 남들의 눈치를 보고 미움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존 회로가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2026년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누군가의 눈살 찌푸림 한 번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비상벨을 울려댑니다. 이 구식 생존 본능이 현대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충돌하면서 우리를 만인의 혹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아주 불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이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의 요구를 들어주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늘 웃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쉬운 사람 혹은 만만한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슬프게도 인간의 무의식은 아주 잔인합니다. 자기 주장이 없고 늘 맞춰주기만 하는 사람을 보면 고마워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당신이 세운 경계선이 낮으면 낮을수록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고 당신의 양보를 당연한 의무로 여깁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던 당신의 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을 가장 이용하기 쉬운 타깃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위에서 정말 존경받고 매력적인 사람들을요.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만의 확실한 선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싫은 건 싫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그들을 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선명한 주관의 매력을 느끼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죠. 반면 늘 허허실실하며 모두에게 맞춰주는 사람에게는 어떤 매력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색깔이 없는 물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거나 기억에 남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갈증이나 해결해주는 무색무취의 존재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겐 쓰더라도 누군가에겐 잊을 수 없는 강렬한 풍미를 가진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사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뒤에는 아주 깊은 자기 불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슬픈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승인이라는 마약에 중독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가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죠. 내 행복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맡겨버린 셈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기분과 행복이 옆집 철수나 뒷집 영희의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어야 할 만큼 가벼운 것인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미움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듯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당신을 싫어하는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의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떠들든 당신의 가치는 1g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오물 속에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돌멩이가 됩니까? 아닙니다. 씻어내면 그만이죠. 타인의 비난은 당신이라는 보석 위에 묻은 잠시의 먼지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실용적인 팁 하나를 드릴게요. 앞으로는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구를 들었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딱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하면 나는 행복한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억지로 하려는 건가? 만약 후자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죄책감에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아의 근육을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오는 근육통일 뿐입니다. 그 통증을 견뎌내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당신은 아주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갖게 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당신이 거절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선을 긋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관계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지 않고 이용만 하려던 사람들은 너 변했어 라며 떠나갈 것이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솔직함에 박수를 보내며 곁에 남을 겁니다. 관계 다이어트가 일어나는 거죠. 덩치만 크고 영양가 없는 관계들로 둘러싸여 질식할 것 같았던 삶에 비로소 맑은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죠.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쓰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안아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쏟으세요. 보편적인 호감은 환상일 뿐입니다. 아니, 그것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아무런 색깔도, 주관도, 영혼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표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 되기로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시간 대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기 시작할 때 세상의 비난은 더 이상 칼날이 되어 당신을 찌르지 못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될 뿐이죠. 자, 이제 긴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은 차갑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던 뜨거운 강박을 식혀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답게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색깔을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의 그 색깔 때문에 곁에 머물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 색깔 때문에 떠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밤은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자신에게 꼭 한마디 해주세요. 그동안 남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너 자신을 제일 먼저 챙겨줄게. 미움 좀 받으면 어때?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는데.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오직 당신만의 색깔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단단한 마음, 자유로운 삶의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남들의 손가락질에 그 빛을 가리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느라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차가운 진실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좋은 사람이라는 각본 속에서 연기하고 있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무대 위의 연극은 언젠가 끝나지만 당신의 인생은 커튼이 내려간 뒤에도 계속된다는 것을요. 가짜 웃음을 지우고 진짜 당신의 표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틀리고 마음껏 거절하고 마음껏 미움받으세요. 그 끝에 비로소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단단해지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